위원장님 뭐 학자적 표현 말씀하시고 오늘도 애매한 말씀 계속 하시는데 2023년 3월 13일 날요 행안위에서 정확히 제가 워딩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군이라는 표현은 쓴 적이 없고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24년 10월 10일 날요 다시 이 자리에서 김성유 위원님이 그러니까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있고요 라고 했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그 전에 학자적 표현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 정말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요. 영상 하나 틀어보세요. 광주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집에서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도청으로 나오셔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살려주십시오. 그 우리 군에 의해서 선량한 시민들이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참상을 두고 볼 수 없어가지고요. 가두방송에 나섰던 전옥숙 씨, 그때 당시에 무용을 전공한 30대였습니다. 그다음에 난파 간첩 누명을 쓰고 조작을 당해서요. 고문을 어떻게 당했냐면요. 허벅지에 송곳으로 찔러 대가지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수없이 찔러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15년형을 선고받았고요. 고문 후유증과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끝까지 역사적 왜곡에 맞섰던 부분입니다. 이런 고통을 지금 이 시대에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게 너무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리고 PPT 한번 봐주세요. 저는 김윤정의 발언에 대해서 정말 분노를 느낍니다. 5.18은 정치 군인이 우리 국민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사람이 죽었고요. 그리고 그 상처가 지금 아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2024년에 북한이 개입해서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놓고 논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저는 서글픕니다. 왜 그러냐면요. 피해 생존자와 유가족들이 이런 논의를 얼마나 지금 또 고통을 받을까 걱정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상과 사진을 고르는데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너무 자진한 사진을 고르면 또 얼마나 큰 고통을 받으실까 해서 많은 사진들을 다 삭제를 하고 이렇게 사진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런 말은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고통을 생각한다면 저는 양심의 가책, 학자적 신분이든 어쩌든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5.18 사건은요. 5천 명이 넘는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사망자 155명, 상해 후 사망자 110명, 행방불명자 81명, 부상자 2,461명, 연행 구금 부상자 1,145명입니다. 개헌군이 기관총을 난사하고 저격총으로 사격한 대상이 적군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었습니다. 긍절부자나 북한군이 아니고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나온 할머니가 왜 죽어야 됩니까? 주부, 고등학생, 택시기사, 임산부, 보일러 수리공, 자영업자들이었습니다. 공수부대원들이 빨갱이를 색출한다고 다닌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다방, 이발관, 음식점, 가정집, 당구장 같은 일상 공간을 빨갱이 잡는다고 돌아다녔던 사건들입니다. 2014년 5월 30일에요. 박근혜 정부 국방부가 2007년 7월 24일 발표한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의 발표는 북한군 개입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런 말 자꾸 하고 학자적 이야기 하면요. 국민들 염장 지르는 겁니다. 다시 우리 광주 시민들에게 가슴을 휘어 파는 일입니다. 저는 진실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양심이 있다면요. 과감히 자리에서 물러나고 자진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께서 나치 발언 징역형 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요. 반역사적이고 반헌법적인 이 나치처럼 당시에 했던 것처럼 공직 진출을 원천 봉쇄하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 개정을 즉각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헌법적, 반양심적 행위와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저는 있어야 될 곳은 공직이 아니고 교도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건당 위원장님뿐만이 아닙니다. PPT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정말 화가 나는 게 어떻게 뽑아도 골라도 이런 사람들만 뽑습니까? 김영석 독립기관 기념장 보십시오. 5.18 교육이 나라를 망치는 교육이다. 제수 4.3 사건이 남로당의 방해 책동을 비롯한 폭동이라면서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입니다. 5.18 특별법 통과를 두고 좌파의 교무한 담론과 공작에 보수 쪽에서 세뇌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합니다. 정말 저는 요즘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PPT 한번 또 띄워줘 보세요. 국가 정통성을 부정하고 이념적으로 편향된 극단주의자들이 한 트럭이라 나열하기도 힘듭니다.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사편찬위원장, 또 역사의 왜곡의 사명을 띠기라도 했듯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앞장서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더 심각한 문제. 국민들이 왜 화가 나는지, 왜 이렇게 국가가 2024년에 극단적으로 가는지 임기치에 다다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최근의 일들은요. 최근 인사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국민들이 볼 때 명품 수수 관련된 것은 처벌 규정이 없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정황은 드러나도 불기소. 공천개입 의혹 처벌 규정이 없다. 이런 식의 국정 운영을 또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말 화가 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최근 들어서 윤석열 정부는 전면적으로 국정 쇄신하지 않으면요.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모두 공직자 여러분들도 지금 이 국민적 여론과 분노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지금 쇄신하지 않으면 정말 민심의 바다는 다시 배를 엎을 수도 있다는 걸 이번 이 시기에 국정 후반기에 들었으면서 명심들 하시기 바랍니다. 예.